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09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98일차고요. 오늘은 244페이지 세 번째 10단계 할 차례네요. 의식지도 해설 10단계. 10단계는 자기 의식의 내용에 책임지는 일과 그것을 기꺼이 청소하려는 마음을 갖는 일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고 말한다. 완전 수행자죠. 구도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해주셨나? 구도자가 있고 수행자가 있다. 구도자는 듣기만 하는 것이고 들은 거예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는 내가 삶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 불편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러니까, 나의 의식과 의식의 내용에 마음에 낙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책임지는 일과 기꺼이 청소하려는 마음을 갖는 일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을 기꺼이 청소를 하겠다라는 거죠. 청소를 할 수 있는 곳이 마음을 청소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관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진짜 마음이 청소가 되거든요. 내가 마음 안에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신념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세상대로 다. 그래서 신념대로 믿고 신념대로 보잖아요. 그냥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봐야 한다죠. 세상은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마음에 이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이제 마음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럼 빠져나오신 분 얘기를 들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신념대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쪽 공부를 했어 하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고 저 모습에서 내 모습이 저기에서 저 사람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막 생각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내 모습이구나를 이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각성하면서 처음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저런 모습이 있지? 기분 나쁜 거. 몰랐던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나는 예쁜 것만 하고 싶고 아름다운 것만 하고 싶고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 안 좋은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각각 틀려요. 틀리거든요. 근데 똑같다고 보고 있죠.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자꾸 말이 다른데 틀리다고 보는, 다 다른데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뭐 저렇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많이 아는 척하네. 아직은 멀었는데 아는 척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는 척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아직 스스로 결정하는 거. 스스로가 결정할 때에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그 길의 어떤 결정을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길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데 또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착착 가서 붙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단점이 이렇게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이제 제 모습이라는 거를 처음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내가, 좀 기분 거시기 하네 하면서 있잖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 그러니까 보고만 있고, 이제 경계선에서 내 거라 하는데는 아직 내 거라고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 하는 데는. 근데, 아, 내 거구나. 라는 걸 다 갖고 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저 모습에서 읽었던 게 내 모습이구나. 저 A, B, C, D 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막 다 있어요. 그게, 아, 내가 더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늦은 거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고, 내가 늦은 거지. 다, 이 모든 하는 게 이제 내 마음에서 먼저 그려져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려져 있는 것을 철저하게 보는데 내 마음에 그려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라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를 삶의 방식이 되는 거 일상적으로 다 내가 해결을 이걸 해야 되겠다. 기꺼이 청소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가 또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재고조사에서는 날마다 하죠. 이렇게 보면서 하고 뭐 날마다 재고조사하는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재고조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어디에 재고조사, 마음의 재고조사. 마음의 재고조사를 하려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에서 내가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그 재고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에이,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네 들을 때 막 이래요. 근데 뭐야? 나는 아니긴 뭘 아냐. 그게 너지 이러면서 있잖아. 그 이제 저를 이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막 생각을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사업을 또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 또 어제도 이제 선생님 강의를 이제 다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돌려서 또 듣고 또 그래서 써머리 하면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진짜 신기하죠? 딱 들려요? 그럼 뭐 한 시간이다. 들려요? 그럼 다 듣고 나면 한 개 정도는 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시간의 내용을 다 습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 보면은요. 내가 쭉 듣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딱, 귀에 들렸어. 적어보니까 이 앞에 그냥 들었더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건너뛰고 중간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이거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있는 거야. 한두 개 정도가. 한 개 던져도 잘 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야, 안 들리고 그냥 넘어갔던 그 포인트들이 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은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참 많다는 거를 되게 많이 이제 느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직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밌죠, 뭐. 신기하죠, 뭐. 나도 모르는 게 참 정말 많구나.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재고조사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재고조사 다 하기도 전에 자꾸 내 맘대로 그냥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자발성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왜 1도의 방향이 틀리면 저기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신데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마음의 재고조사를 할 수 있는 거, 마음에서 재고조사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벗어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제 마음에서 신념대로 가는 거죠. 결국은 신념대로. 어제도 누군가 통화를 했는데
저도 13년 만에 내 신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조금 더 봤는데, 그 다음 이제 어떤 분도 정확하게 신념을 경험하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많이 빠져나온 것 같던데, 그 내 생각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렇게 보면서도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 뿌리를 뽑아야 하잖아요. 뿌리,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냐고요. 어릴 때 느꼈던 그 느낌들, 사건에서 느꼈던 경험들이 아주 축적이 되어 있는 대로 벌써 이미 체면이 당해져서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재맥락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신념을 재맥락이 이제 돼야 되는 걸 끊임없이 재고조사를 이 줄기 또 잎사귀 열매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보통. 듣기만 하고 구도자 역할만 하고 구도자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을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내면을 보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마음의 재고조사를 통해서 마음을 관통해서 볼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그 길에서 사업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사업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감사하죠.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을 관통해서 보시니까 전체적인 큰 틀의 원리가 자꾸 보이시는 분 아시겠죠? 그 큰 틀에서. 그런데 큰 틀이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번 주에 수요일도 그렇고 화요일 수요일 알려주셨나요? 성공의 8단계? 근데 아직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아는 대로 대충 들어서 막 이렇게 짜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냥 써머리 하지 않으면 내 들었는 거 기억하고 싶은 것만 또 붙들고 늘어져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굉장히 가느다랗고 얇고 막 흐느적거려. 귀만 만지고. 코끼리 장님인 거예요, 눈뜬장님. 장님. 그래서 귀만 만지고 막 흐느적거린다고. 코끼리는 있잖아. 진짜 막 흐느적거리고 막 얇고 몸이 그냥 막 날씬하고 막 날씬해. 완전 딱 납작하게 생겼어. 하면서 막 느낌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릴 때 코끼리 귀만 만졌는 거야. 그리고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코끼리라고 해서 보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돼서 코끼리 귀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전체를 보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자꾸 이제 그런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성공의 8단계를 제가 썸머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지 놓치는 게 많아서 그냥 들었어도 한 번 듣고 또 그냥 들어도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방향이 내 생각대로 했다. 내 신념대로 간다는 거. 결국은 저도 제 신념대로 하찮아지려고 막 했던 거, 그게 막 있는 거예요. 하찮아지려고 했던 거라서 외부에서 암만 뭘 해도 내면에서는 하찮아지는 어떤 그 믿음대로 그냥 계속 가는 부분들을 그래도 스승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듣고만 있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내 신념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 모르죠. 그래서 이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각성을 하게 되고, 아, 이게 이렇구나. 내가 또 고칠 게 뭐가 있지? 아, 그 생각을 자꾸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마음의 재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재고 조사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업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마음에서 그려진 대로.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어디에서 더 사랑할 수 있었는지 기록한다. 10단계는 영적 진보 과정에 책임지는 것과 삶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단계에서는 영적인 진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 이거 공부하는 사람만 있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가 아니라요. 영적인 그런 진보 과정에 책임지는 것, 영적인 이 삶에 책임을 지는 것, 그냥 마음속에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업을 쌓죠.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생각으로 업을 쌓아요. 생각으로. 생각으로도 업을 쌓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는 좀 더 말하는 게 확정적이고 행동으로 해. 어이구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랑 야 너 한 대 내가 때리고 싶거든 하고 말하는 거랑 속으로 생각했던 거랑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행동으로 탁 한 대 때려버려요. 좀 더 확정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은 걸 말 안 하고 가만히 표를 안 낸다고 해서 이 몸에서 하는 소리 나는 거, 들리는 거, 뭐 이 안입이설신, 그쵸? 의, 생각까지도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말 안 하는 말 안 해야지. 그래도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밝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 어두워지고. 근데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냥 부도자의 길만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재고조사,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사람은 괜찮잖아요. 편하잖아요. 안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뭐 여기 들어오면은 영적인 업만 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서 영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업을 쌓고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하면서도 모르고 업을 쌓은 게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내가 모르고 했었던 것들을 아 이걸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거,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진보 과정에 책임지는 것을 해야 하는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삶의 방식으로 삶에서 헌신하는 마음, 내가 바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히 삶의 방식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아, 뭐, 안 하면 뭐,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나의 재고조사. 아유, 아직 많은 거예요. 아이고, 아직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는 거? 아직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왜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제가 저번에 차에서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3칸 정도 되는 거예요. 딱 주차를, 끝에서 주차를 딱 했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이게 자꾸 그 오토로 돼 있으면 꺼졌을 때 있고, 막 그래서 이걸 껐어요. 제가 이제 오브 해갖고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딱 차를 탁 댔는데, 옆에 뭐가 돼 있냐면 오피러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지, 오피러스가, 에쿠스가 돼 있었구나. 에쿠스가 큰 차가 까만 차가 하나 딱 돼 있었는데 딱 대고 딱 있으니까 시동을 끄고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도 그냥 주인이 나간 차고 여기도 나간 차 같이 차만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쪽에서 막 차가 움직이면 자기 소리 때문에 저기 안 보이잖아요. 잘. 그 있는지 없는지 저 차가 이제
그러더니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 번째 칸에도 엉덩이를, 벤츠가 들어오면서 엉덩이를 쑥 대는데 갑자기 에쿠스를 쿵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쿵 박는데 제가 쿵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쑥 다시 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근데 쿵 박아가지고 이게 쿵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왼쪽이 기스가 좀 났어요. 기스가 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른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덜렁거려가지고 나오자마자 차를 확인을 안 해요. 근데 꼼꼼한 사람 같으면 아마 확인을 하겠죠. 근데 딱 보니까 탁 이렇게 기스 난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크게 쿵 찌그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닦으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하얗게 까만 채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얼만큼 돼 있는지 자세히 보니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하면서 있잖아요. 어머 저거 어떡하냐 하면서 저 혼자 있잖아요. 별 내가 왜 남의 일에 남의 업에 끼어들으려고 내가 왜 이렇게 참견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굳이 남의 일에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럼 저건 뭐지? 하면서 또 배워놓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탕 받쳤어. 그러면 저 사람은 받고 도망갔어. 그럼 뭐지? 그러면 다음에 그냥 도망갔으면은 뺑소니인데 다음에 이 사람도 또 이 사람한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 또 박혀서 또 도망가는데 돌아올 때는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라. 요새 계속 그러시잖아요. 남편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면 천배 만배 더 들어오는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어쩌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자주 이렇게 돌아오겠죠. 뿌린 것에 대한 그런 게 자주 돌아온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말씀을 또 하시면서 그렇지 남편한테 잘해야 되네. 맞네.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그다음에 형제네. 형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연락은 해요. 이렇게 뭐 있으면 뭐 명절 때다 뭐 하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막 정각에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데 형제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쿵 했으면 근데 그게 빠르게 많이 돌아야지 뭐 천배 만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해야 하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또 뭐 어쨌든 쿵 부딪혔으면 여러 이제 더 크게 이제 저 사람의 벤치가 이제 뭔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굳이 뭐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였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남의 업에 끼어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고 난리야. 딴 생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업에 끼어들지 말자, 스탑.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스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쓸데없는 걸 잡은 거예요. 불필요한 거를 하지도 않아도 될 거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아유, 남의 업에 끼어들 필요도 없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벤츠가 지나가다가 쿵 받고 발뺌을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발뺌을 할 수도 있고요. 막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는데 에쿠스는 모르지만 벤츠는 안단 말이에요. 쿵 받고가 쿵 했거든요. 그냥 아주 팍 한 건 찌그러지도록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알면 뭔가 거기에 대한 이 죄책감 때문에 뭔가 사고 난 죄책감 아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 이게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붙들고 곱씹게 되고 붙들고 곱씹게 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계속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각성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원래 해왔던 그 습관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업에 끼어들지 말고 저 사람은 억울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진보 과정에서 책임지는 것과 삶의 방식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소한 그런 업이라 하죠. 뿌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아서 또 억울한 거죠. 기억이 안 나. 또 억울해. 기억이 안 나. 또 억울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억울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한 분야에서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억울한 거 있고 내 거 좋은 거 할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거는 억울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면서 재고 조사를 하고 삶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이 이 잘 사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잘 사는 거 다음에도 여기 이 옷을 벗고 이 몸의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또 입고 또 나올 때 어떻게 의식을 성장해서 그때 그 환경에 또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음,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하다. 지금 6줄 읽고서 웃는다고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29분이에요. 네. 11단계는 흥미롭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1장에서 10단계를 철저히 해냈다면 애초에 마약과 알코올을 통해 추구했던 그 무엇에 재연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1단계는 기도와 명상이 자기 자신이 이해한 대로의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이행할 힘을 주신다고 간청했다.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면 이 행할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이거. 행할 힘을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각성하고 그 마음에서 하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거. 3살 버릇이 80가인데요. 3살 전에 이미 생성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옛 어른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3살에 생긴 트라우마가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평균 수명이. 80을 못 넘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80 간다. 3살 전에 생겼던 트라우마가 평생 죽을 때까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 각성하면서 어른인 척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아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막. 저희 엄마도 그랬고. 근데 그게 3살 때 그 버릇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각성을 이제 어른이구나라는 게 각성이 안 하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해결되지 않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스님은 그 정의를 내리신 분에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달라지신 분이라는 거죠. 마음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뀌신 거예요.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원한다면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변화되는 건 원 상태로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변화된 건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줄기만 조금 잘 들고 가지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또 자라는 거죠.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뿌리를 좀 뽑는데 더 예,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